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6일 저녁 7시 반입니다. 조국 게이트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가진 법치와 상식의 힘으로 조국을 응징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권력과 선동에 눌려가지고 진실과 정의와 상식이 죽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지금은 검찰, 그리고 언론, 그리고 야당, 그리고 지식인들이 진실 편에 서서 권력, 허위, 위선과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 대 사실의 게임이죠. 사실은 권력과 법과 권력의 대결인데, 법과 권력이 대결하면 권력이 이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사실이 법 쪽에 붙었어요. 사실이 권력 쪽에 붙으면 법이 집니다. 그런데 사실이 법 쪽에 붙으니까 검찰과 언론이 한편에 섰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승부는 어떻게 될 거냐? 저는 법과 진실이 손을 잡았으니까 이쪽이 이긴다고 봅니다. 그러나 쉽게 승부가 나지는 않을 것이고 오래 갈 것이고, 이 오래 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거냐, 아니면은 주저앉아서 베네수엘라의 길을 갈 거냐 하는 아주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지금 현재 이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가지고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영장 청구 문서와 그 다음에 이 다른 문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영장을 청구할 때 이 킥스라고 그래가지고 KICS 형사사법 포탈, 검찰 법원 내부 시스템인 형사사법 포탈에 적어 넣는 죄명이 아주 차이가 났는데, 그 차이가 난 죄명이 뭐냐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사건에서, 사모펀드 사건에서 공직자는 조국밖에 없습니다. 조국 법무장관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그 대상은 조국입니다. 그리고 조카는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영장 청구 문서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없어요. 없는데 그 서류, 그것을 영장 청구 문서를 뒷받침한 서류를 등록할 때 이 검찰청 직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란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게 잘못한 거냐, 이런 이제 추측이 오가는데, 이게 실수인 듯한데, 실수라도 이게 의미 있는 실수입니다. 뭐냐면 검찰이 오촌 조카를 수사를 하면서 오촌 조카가 한 행동으로 미뤄봐서 조국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국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 피의자는 아니냐, 이게 지금 좀 애매해요. 피의자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검찰이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조국의 전화에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법원이 그것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럼 압수수색을 할 정도 같으면은 조국을 피의자로 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요한 대목은 이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매각을 하든지 이 백지신탁을 해야 됩니다. 백지신탁이라는 것은 아예 맡겨버리고 잃어버리라 이 말이죠. 맡긴 다음에 거기에 그 주식을 뭐 어떻게 운용하고 하는 데 대해서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백지신탁은 아예 던져버리라는 뜻이니까 그 조항에 위반됐다는 거죠. 백지신탁을 하지 않았다. 백지신탁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실제는 백지신탁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고위공직자가 관계한 혐의가 있다.
바로 그 부분이 되면은 고위공직자 윤리법에 위반이 됩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위반이 됩니다. 그 점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 은연중에 노출이 됐다. 이겁니다. 요 대목을 취재한 언론사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가 아주 흥미로운 취재를 했는데, 검찰은 오촌 조카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기자단에 보낸 문서에는 검찰이 밝힌 혐의 외에 이 오촌 조카에게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는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게 뭐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조국을 피의자로 보고 공범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 논란이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검찰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법원이 문자를 보냈는 데는 왜 이렇게 들어갔느냐 하다가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느냐 하면은, 조범동 오촌 조카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가 없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도 영장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중앙일보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영장 청구서 서류에는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시되지 않았지만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형사사법 포탈 킥스, 검찰 법원 내부 시스템인 킥스에 적은 죄명에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적힐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게 직원이 잘못 보고 잘못 착각을 해서 적을 수도 있고, 검찰의 수사자료를 읽고 적어 넣었다는 거죠. 적어 넣었다. 그러니까 이 근거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맹탕으로 만든 게 아니고 검찰 수사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영장 청구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검찰청 직원이 서류에 그런 죄목이 있으니까 그것을 집어넣었는데 영장 청구서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이 조범동, 조국을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실수 중에 스스로 이렇게 드러난 경우가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알림 문자로 검찰이 조 장관을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다는 사실이 의도치 않게 드러났다. 실수로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가가 14억 원을 모아서 코링크 PE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이 코링크의 실제 운용자가 조 장관과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오촌 조카이다 이거죠. 오촌 조카고, 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 펀드 투자에 개입을 했고 펀드 운용에 개입을 했다. 이러면은 이것은 백지 신탁 위반이다. 이것은 백지 신탁으로 볼 수 없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활동이었다. 그렇다면 공직윤리법 위반이다 이거죠. 고위공직자는 주식을 팔든지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는데, 이처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면은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것은 공직자가 하는 업무와 돈벌이라는 개인 업무가 이렇게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고위공직자는 정보가 많으니까 그 정보를 예컨대 주식 투자에 이용하면은 모든 고위공직자는 떼돈 벌게 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에 이해 충돌 방지 의무라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이해 충돌 방지라는 이걸 위반하면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느냐 하는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행동 윤리로서 선언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없고, 다만 처벌 조항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매각, 백지 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이 되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산업들이 당시 정부가 적극 육성하던 사업과 맞물려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부 보도를 보면은 이 법조인들은 지금 조국 그리고 정 교수 두 부부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드러냅니다.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이면 이게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동안에 드러난 것은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우선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부인과 조국 두 사람이 번갈아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사무소 위조로 거의 판명된 딸에 준 표창장, 총장상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 실제와 다른 이야기를 해달라는 압박을 넣었다 하는 게 증거인멸의 하나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확실하게 입증되는 것은 집에 있는 조국 씨 부인이 쓰는 이 PC의 하드디스크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바꿔치기 했다. 빼버렸다는 거죠. 원래 있던 하드디스크를 빼버렸다. 다른 걸 끼워 넣었다. 그러다 나중에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검찰이 이미 제출 형식으로 가져가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증거인멸로 봐야 한다. 더구나 그 바꿔준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은 그 집에서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도 만났다. 그러니까 고맙다는 인사까지 하더라. 이렇게 되면은 이런 증거인멸에 조국도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이 해외에 도피성 출국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국내 어떤 업체, 자기가 관련된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업체 대표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달라고, 사실과 다른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압박한 내용, 이것도 증거인멸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증거인멸이 여러 개가 지금 발각이 되었다. 그렇다면 공동정범으로 보고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속수사 또는 입건수사의 대상자인 조국 법무장관은 연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법무장관의 권한을 행사를 해가지고 당신의 비리를 스스로 한번 덮어봐라 라는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야당은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영장 청구된 영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뭐 과거의 전례대로 하면은 100% 영장이 떨어지게 돼 있지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 법원이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 자유진영의 인사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영장 처리를 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는 느슨하게 하는 이런 풍조가 이번에 어떻게 또 드러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